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로디지아발 기차. 한국 문학은 아닙니다. 외국 문학인데 내용이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 문학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제대로 읽어 보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런 작품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 드리면 아프리카 마을이 있는데 여기 있죠. 아프리카 마을이 있는데 아프리카 마을에 백인들이 기차를 타고 막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역에 잠시 기차가 이제 정차를 하면 이 아프리카인들이 나와서 자기네들 전통 공예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막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가 남편하고 무엇을 사려고 했었는데 사자상을 사려고 했었는데 아주 멋지거든요, 그 사자상이. 근데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3실링 6펜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우와 과장되게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안 샀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에 살래요. 라고 했습니다. 왜 안 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 사자상에는 아프리카인들의 그 혼과 정신이 담겨 있는데 남편이 너무 돈으로만 여기는 게 조금 못마땅해서 안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너무 비싸서 안 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사지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남편이 출발 신호 마지막 흥정으로 해서 얼마에 사왔냐면 1실링 6펜스에 사왔답니다. 그리고 분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으로만 보일 수 있냐 라고 분노를 하는 거죠.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인들의 힘겨운 삶과 서구인의 자기중심적 가치관, 그 백인 남편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차 안 승객과 기차 밖의 원주민들 넉넉하고 풍요롭게 생활을 하고 여행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매를 하죠. 하지만 원주민들은 승객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러한 궁핍한 상황이고 거래의 의미는 생계 유지를 위한 절박한 행위입니다. 안타깝죠. 자, 그래서 작품에 드러나는 주제의식은 기차역 주변의 황량한 풍경과 가난한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모습, 원주민 상인과 백인 여행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거래를 통해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궁핍하게 살아가는 아프리카인들의 삶의 애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프리카인들의 문화와 전통의 가치, 그게 바로 사자상이었죠. 를 그릇되게 이해하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 남편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다음 또 내용, 사자상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꼭 잘 봐두셔야 됩니다. 사자상은 아프리카인의 토테미즘 표현이고 토속적인 아프리카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리고 서양인의 개발도상국 문화에 대한 평강과 반성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자, 늙은 원주민은 아프리카인의 혼이 담긴 전통적인 공예품이고 사자상이 생계의 수단입니다. 사자상은 아내에게는 정교한 예술품이면서 아프리카의 전통과 정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단지 흥정의 대상일 뿐이고 거래 물품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기출 보면 사실 이 작품 많이 시험에 치지 않았고 오히려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정호승 선생님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작품이 더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나는 이제 여기서 나아가 이제 슬픔이면서 화자인데 청자이면서 기쁨인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이것도 이제 역설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즉 이기적인 사랑보다 타인의 아픔을 보듬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겨울밤 거리 힘겨운 삶,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그런 소외된 존재에게 이 개떼끼는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했답니다. 개떼끼 맞죠?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말할 때, 부를 때, 힘들다고 말을 하는 거죠.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무엇하지 않은, 따뜻하게 웃어주지 않는, 배려해주지 않은 그런 거죠.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흘릴 줄 모른다라는 거고, 됐습니까? 밑에 나는 이제 너에게도 무엇을 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 여기서 기다림은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무엇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 자 일반적으로 한방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겠죠. 맞나요? 한방눈을 멈추겠다. 멈춰야 되는 대상이니까 여기서는 나쁜 겁니다. 즉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더욱더 많은, 가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멈추게 하겠다라는 거고, 봄눈은 데리고 가겠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거죠.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망하겠다, 걷겠다. 화학과 조화의 의지이며 슬픔의 힘, 긍정의 힘이겠죠.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즉 기쁨이 슬픔의 진정성을 이해할 때까지, 소외된 이웃의 슬픔이 극복될 때까지 무엇하겠다? 걸어가겠다. 자, 그래서 실제 또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슬픔이 기쁨에게 문제가 또 실제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일단 메인 단원 윗글 요거 한번 보실래요? 2번 풀어보실래요? 아닙니다. 풀어보세요.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정답. 그 다음에 2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정답. 그 다음에 요 내용 6번 문제. 그래서 2번, 6번 한번 보시면 정답. 2번 보시고 6번 정답 보시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서술형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자성의 의미를 확인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사자상을 사지 않은 이유도 출제가 되었고. 됐습니까? 정답 보여드릴까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냥 서술형 문제 정답 보시고. 됐나요?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하고 차분차분하게, 조금 쉬운 작품이라 한다 하더라도 차분차분하게 항상 학습하는 습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